엔차원의 아티스트 이유입니다.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저마다의 우주, 생각, 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무한대의 상상 영토로서 엔차원을 만들고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공지능과 미래예술에 대한 주제로 상상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이 상상여행에는 지도, 망원경, 나침반이 필요한데요. 지도는 현재 내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망원경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통찰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은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어디인지를 결정할 때 필요하죠. 지도 보기,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현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예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상상여행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간을 모방하는 AI보다는 인간과 다른 창조성을 만드는 AI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인간만이 창의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도 인공지능만의 창의성이 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더 발전된 형태의 미래형 AI는 인공지능 중심이 아닌 인공 영감, 인공 상상, 그리고 예술적 통합 능력을 가진 그런 AI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화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상상력을 펼치기 전에 먼저 현재 단계에서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현황과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단계에 놓여 있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도를 펼쳐 좌표를 먼저 확인하고 망원경으로 미래를 통찰하고 어디로 나아갈지 스스로의 나침반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사람과 AI의 콜라보레이션 혹은 코크리에이션을 하는 창작하는 인공지능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예술 창작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한번 언급해 볼까요? 그림 그리는 아론, 모차르트풍의 교향곡을 만드는 에밀리 하웰, 바흐의 음악적 요소를 조합해 작곡하는 쿨리타, 음악을 감정적으로 작곡하고 연주할 수 있는 구글의 마젠타, 사람과 젠 공연을 하는 로봇인 조지아 공대 음악기술센터의 시몬, 음악 작곡 인공지능 아이바, 인간보다 4배나 빠른 연주가 가능하며 정확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일본의 로봇 밴드 지머신스, 일본의 연극 사요나라에 등장하는 제미노 사이트 F, 오페라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독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온, 영화 대본을 쓰는 벤자민, 시 쓰는 인공지능 샤오이스, 도자기를 빚는 로봇 장인인 휴먼 메이드, 바흐, 비발디, 모차르트처럼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는 에미 등등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인공지능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거나 간단한 실험을 하시기 원한다면 구글의 문화예술 실험실에 들어가면 다양한 인공지능 툴들을 써보거나 AI 분야 예술가들의 작품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의 아트앤컬처 연구소, 아트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차갑게 느껴지기 쉬운 IT 기술이 예술가들의 뜨거운 영감과 만나는 곳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최첨단 IT 기술과 회화, 사진,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목하는 프로젝트가 온라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이 아트랩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온갖 실험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 70개국 1,500여 개의 문화기관과 함께 수십 명의 예술가를 상주시키면서 각종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곳입니다.
창작하는 인공지능들은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기계학습, 딥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신의 기술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로 유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겐과 기존 예술 작품과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적대 신경망 기술인 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로 인공지능 창작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인공지능은 의외로 가장 최신 인공지능이 아닌 가장 초기 인공지능이에요.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조상님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해럴드 코헨과 그의 창조적 조력자인 인공지능 아론입니다. 제가 이 아론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요. 사실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기 전에 아론을 만든 해럴드 코헨의 파이오니아적 예술 정신 때문입니다. 상상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의 생애와 아론의 발전 단계를 보면서 느낀 바가 컸어요. 아론은 마치 예술가 코헨의 분신과도 같은 AI 종족이죠. 기계이긴 하지만 코헨의 모든 삶의 시간도 함께 녹아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기능이 발전해 나갔던 그런 예술적 동반자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론은 코헨의 모든 미적 인식 체계를 주입받은 AI이기에 독특한 미적 감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아론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색과 모양을 판단하여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1973년에서 2016년까지 활동했던 아론은 예일대 교수이자 화가 겸 프로그램 개발자인 해럴드 코헨에 의해서 설계되었어요. 1973년에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다니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개발한 해럴드 코헨은 원래 국제적 명성을 누린 추상파 화가였는데요. 그의 나이 40세에 실리콘밸리에 여행을 떠난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아론이에요. 그 당시에는 머신러닝 같은 현대적 AI 기술이 있던 때가 아니었기에 아론은 마치 XY 프린터와도 같은 형태로 작동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도 컴퓨터 아트라는 것이 있었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서 단순히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닌 화가처럼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아가면서 다음에 취할 행동을 결정하여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생성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코헨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론의 이름을 채용한 이유는 매우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선지자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느한 동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대변인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코헨은 아론이 그가 만든 규칙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인 것처럼 아론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해요. 지금보다 기술 수준이 한참 낮았던 인공지능 초기 개발품이긴 하지만 저는 최근의 기술로 만든 인공지능 미술 작품보다 뭔가 더 예술적인 감흥을 느낍니다. 즉 아론만의 독특한 미감과 조형 세계가 있다고나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바로 예술가가 자신의 분신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해럴드 코헨이 자신의 미적 인지 체계를 이 아론에게 40여 년간에 걸쳐 전수시켜주면서 다양한 버전의 아론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말로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 만든 창조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마치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림 그리는 능력도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추상화, 풍경화, 인물화와 채색화 등등 각 버전의 아론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때로 한계도 있었고 어눌함도 있었지만 아론은 성장해 갔습니다. 1973년부터 개발된 아론은 제1시기에는 추상적인 선과 형태만을 그릴 수 있었고 제2시기에는 인간의 형상이나 풍경같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아직 스스로 채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이 그린 드로잉에 코엔이 색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드디어 코엔은 물감을 섞고 색칠하는 아론을 완성했습니다. 아론에 대한 코엔의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로는 좌절과 실망, 때로는 기쁨과 경이로움. 그의 생애는 아론과 함께 있던 수많은 희노애락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코엔은 추상화가였기 때문에 이미지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인지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형태, 색에 대한 그의 전문가적 관심을 모두 아론에게 주입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아론에게 주목하는 점입니다. 아론은 무작위의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특정한 인지체계를 전수받은 독특한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엔은 아론에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즉, 사물과 인간의 신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주입하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색과 형태를 선택해서 혼자서 독특한 양식의 펜드로잉 작품을 완성해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AI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이나 페인팅 프로그램은 기계 학습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기계에 학습화시킨 AI이거나 한 예술가의 고유한 조형 세계를 바탕으로 시각적 데이터를 선별하여 학습시킨 AI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예술적 신미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선별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구사하는 시각예술들에는요, 뭔가 좀 기괴한 느낌들이 있는데요. 특정 예술가의 고유한 신미체계를 학습한 AI는 훨씬 더 특색 있는 미적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봇의 색상 선택 능력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20여 년간을 고민했던 코엔은 마침내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나보다 색을 더 과감하게 선택하곤 한다 라고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고 결국 로봇이 인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표현된 그런 정보를 출력하게 된 경우죠. 제가요, 아론의 작품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색감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어떤 약동하는 에너지와 색채 감각이 돋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론이 코엔의 창조적 재능의 산물이므로 아론은 코엔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코엔이 아론이 그리게 될 그림의 내용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그림의 주인은 아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조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그 반대인 것이죠.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조성의 중요한 요소인 개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고요.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므로 그 개성이 작품에 반영되지만 아론은 코엔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게 되므로 자율적인 선택에 불가능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아론이 예술가들처럼 의사결정의 선택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지 그 선택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코엔이기 때문에 아론의 그림은 코엔의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엔은 40여 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문가적 능력을 이식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작업이고 또 이런 하이브리드형 창작 행위가 바로 예술의 새로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처음 개발되어서 사진 예술이 시작되었고 또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어서 디지털 예술이 시작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해럴드 코엔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이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다가 아닌 그림 그리는 AI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창조적 예술 행위일 수 있다라고요. 크리스트 미술품 경매의 국제지국장 리처드 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예술은 카메라와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온 얼리 어댑터로서 아티스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새로운 장르이며 인간의 예술과 인공지능의 예술을 별도로 보지 않고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 예술가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도표를 살펴볼까요? 이 도표는 미국 러트거스 대학의 예술과 인공지능 예술 연구소장 아메드 엘가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창작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 때 아티스트는 입력 이미지를 선택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합니다. 인간 예술가는 거듭된 실험으로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작업 프로세스를 조율하여 최적화시키고요. 인공지능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 이미지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예술은 인간 자신의 창작 의도 반영이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이브리드로 협업하는 인공지능 예술은 인간 예술가가 알고리즘 자체를 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때로 인간 예술가의 계획을 벗어난 예측 불허, 다양한 변수, 우연성 등에서 인공지능 예술만의 미학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러트거스 대학의 예술과 인공지능 예술 연구소장 아메드 엘가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적인 과정 그 자체를 봐야 한다. 인공지능 예술은 아티스트와 기계가 협력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적 형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아론과 같이 그림 그린 또 다른 인공지능인 클라우드 페인터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아론이 조상님격이라면 클라우드 페인터는 2005년부터 개발된 최신의 기술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핀달 반 알만은 약 15년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과 협업해 왔는데요. 그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나는 화가이지만 나의 예술은 알고리즘에서 나의 창의성을 표현합니다. 내 기계는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성장했으며 이제는 내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체 창의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AI를 개발한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알고리즘 디자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예술적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럴드 코헨이나 핀달 반 알만처럼 아티스트가 직접 자신의 예술 작업을 수행할 AI를 개발하고 조수 혹은 창조적 동반자로서 활용하는 경우 자신을 개발한 창조자의 창의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체 창의력도 가지겠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인공지능 조수를 가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예술가의 고유한 전문성과 예술적 미감을 전수받은 맞춤형 인공지능이요. 저 역시 그런 인공지능 조수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또한 앞으로는 아티스트와 인공지능의 1대1 작업이 아닌 더욱 복잡한 형태의 창작도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아티스트 혹은 아티스트 그룹이 창작 영역의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연결하고 또 조합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다수의 커뮤니티가 감상자로 참여한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And to get to behind what makes a painting or a robot that paints a piece of art that doesn't look like a machine painted, like I said, there's lots of different AI. My two favorites are that they have the cameras and they have feedback loops. They're watching what they're doing like an artist and making adjustments as the painting is developing. They don't print something directly out. Another new development that's happening in AI is they're actually imagining what they're painting. So while your printer, you give it a picture and your printer will print that picture, you can see in the top left-hand corner here that these robots are actually trying to imagine the faces that they're painting. And so here's one of the faces that it's imagined it's painted recently, and I know this doesn't look like a face, but this robot is new to imagination, and you shouldn't judge it too harshly, but you can judge me for making the claim that robots are now imagining things, because that's a pretty big claim, and even go into the realm of 이제 인공지능 창작이 더욱 보편화되면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와 더불어서 창작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필요할 때입니다. 미디어 이론가 로이 에스콧은 기술혁명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그는 테크놀로지와 의식이 통합된 테크노 에틱스라는 전혀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끌어낼 것이라고 간파했습니다. 테크노 에틱스는 정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로이 에스콧에 의하면 테크노 에틱스는 인간이 물질과 기술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균형 있게 발달해 가고자 하는 의미입니다.